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웠었던 한국 증시를 한번 돌아보면서 2020년을 빛냈던 종목들, 섹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년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탑3로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코스피 주가 지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뜨거운 모습을 보였어요. 코로나로 잠깐 쇼크가 왔었지만 그 이후부터 꾸준히 올라가면서 연 최고점을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올랐다라고 하는 우려들, 고점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에 개인 투자 자금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말 현재 한국 지수가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많이 오른 상황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에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2020년 코스피는 정말 과열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과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두 번째 섹터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3개를 꼽아보도록 할게요. 과열 논란 부분에서는 과거 사례를 들어보면서 현재가 과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만큼 뜨거웠었던 과거 코스피 사례를 살펴보면서 현재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2021년 제가 생각하는 탑3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코스피가 고점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역대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고점을 경신했던 시점이 2000년 이후부터 크게 보면 4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2005년도에 한 1100선을 뛰어넘는 모습을 2005년도에 보여주면서 신고점 경신을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쭉쭉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이 바로 2011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약 6년간 지속되던 박스피라는 별명을 불리었던 이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 2017년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올해 12월에 다시 한번 전고점을 뛰어넘는, 이렇게 코스피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에 크게 보면 4번의 신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2005년, 2011년 이때 전고점을 뚫었을 때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2020년에도 2021년, 22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신고가 경신 전후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요. 신고가 경신 시점을 이 지점이라고 봤을 때, 똑같이 100이라고 봤을 때 파란색이 2005년, 회색이 2011년, 그리고 노란색이 2017년, 그리고 20년이 지금이 이제 빨간색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2005년에 돌파했었던 이 시점이 돌파하고 나서도 약 50주 동안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지만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신고점을 경신한 이후에는 약 한 40주 정도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사례로만 살펴보면 신고가라고 하는 거는 상단에 저항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가 한동안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은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맞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05년도 가장 뜨거웠었던 모습을 보여줬던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었고요. 신고점 경신한 이후에 상승폭이 크지 않았었던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굉장히 심해졌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가 경신 같은 경우에도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당분간 이 상승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은 2015년도, 11년도, 17년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갔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2020년 지금의 주가 상승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 과거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주식 투자할 때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이야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코로나가
종료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였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는가, 실적이 그만큼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됨에 따라서 주가가 더 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년도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실적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게 또 퍼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3배의 퍼를 근거로 들어서 코스피가 굉장히 고점이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 퍼 13배는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역대 가장 높았던 퍼가 바로 2007년에 있었던 13배 퍼입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12개월 선행 퍼 레이시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7년에 이 퍼를 13배를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2020년 들어서 다시 퍼 13배를 현재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이때 퍼 13배를 맥심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졌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퍼 13배라는 숫자가 현재 고점이라는 증거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짙은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 12개월 선행 PB 레이시오인데요. 2007년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도 13배였고 PB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도 1.7배로 마찬가지로 둘 다 최고점인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졌었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PE 레이시오만 과거와 흡사한 수준이고 PB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퍼가 13배라서 현재 주가가 과열이다라고 말하기에는 PB 기준으로는 아직 한참 저점이다라고 반론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현재 고점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PE 레이시오뿐만 아니라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도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선행 12개월 PS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PB 레이시오와 마찬가지로 현재 고점과는 살짝 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PE 레이시오만 현재 높고 PS 레이시오는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거는 과열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PE 레이시오만 높다면 이는 증시가 과열되었다기보다는 코스피 이익률이 역사적인 바닥권과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라고 KB증권 레포트에서는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열이다, 폭락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 앞서 나간 걱정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과열을 측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이격도를 살펴보더라도 최근에 2021년 지금 현재 이격도가 약 130에 달하면서 과거 2011년 이후의 이격도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 이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언젠가 다시 이평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고점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최근에 있습니다만 과거의 달러 약세기, 현재 원달러 확률이 약 1,1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똑같이 달러가 약세였던 시절에는 이격도가 125, 130, 135까지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물론 과열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현재 지나치게 높다라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격도를 봤을 때도 최근 10년간과 비교를 하기보다는 원달러 확률 간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이 차트를 바라본다면 아직 폭락을 우려할 정도의 고점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과거에 코스피 신고점을 경신했을 때 향후 주가 흐름 같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PE 레이시오나 PB 레이시오, PS 레이시오, 그리고 이격도 같은 걸 보더라도 현재 고점이어서 하락장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하지만 살짝 앞서 나간 걱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현재 코스피 지수가 우려할 만큼 고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봤다면 그러면 도대체 내년에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할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정말 뜨거웠었던 테마별 그리고 그 성과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진단키트가 압도적으로 높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바로 시젠이 있었고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약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었고 하나솔루션으로 대표되는 태양광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었던 한 해인데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었던 섹터는 면세 화장품, 폴더블, 핸드셋, OLED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률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럼 19년과 20년을 비교해서 테마별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당연히 좋았었던 섹터였고 상대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부분 면세 화장품, 남경협, 5G, 비메모리, 폴더블 이쪽 종목들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좀 덜한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가로축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에 가장 뜨거웠었던 종목은 바로 폴더블 비메모리 쪽인데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2020년에는 조금 많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2021년 종목들을 추천하는 거는 현재 굉장히 높아 있는 종목들보다는 충분히 재료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는 종목, 그래서 지금 사더라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부분에서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T 기술주 상대 강도를 살펴보면 5G 종목, 폴더블 종목, 비메모리 정도 상대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사실 5G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더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파란색 부분이 5G 관련 종목들의 주가 강도를 표현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내년도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이 5G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200%가 넘을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더뎠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하는 종목은 바로 5G 통신 장비주의 강자인 RFHIC입니다. RFHIC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짧게 RFHIC가 왜 매력적인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5G 스마트폰 보급률이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5G 침투율 역시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스마트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5G 스마트폰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5G 스마트폰이 늘어남에 따라서 5G 서비스를 현재 상용화하고 있는 업체 수도 꾸준하게 2019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사업자 수뿐만 아니라 현재 투자 단계에 있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보다 몇 배의 사업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이만큼의 캐펙스가 늘어난다면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는 내년, 내후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5G 시대가 오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간 트랜지스터, 겐 트랜지스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가 5G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필수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겐 트랜지스터가 5G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2020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해서 기존의 트랜지스터 형태를 점차 대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트랜지스터 마켓쉐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RFHIC가 일본의 스미토모에 이어서 현재 글로벌 랭킹 2위에 달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삼성전자의 서플라이 체인을 살펴보면 이 겐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RFHC가 거의 독점 상태다라고 하는 점에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 부분이 5G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RFHIC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으로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내년도에 5G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한 번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RFHIC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는 KMW라든지 에이스테크나 RF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RFHIC를 말씀을 드렸으나 5G 통신 장비주가 다 공통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RFHIC는 좋고 KMW는 나쁘나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5G 폴더블 비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주가 강도가 다른 진단 키트라든지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했다라는 점인데요. 자, 그러면 왜 이 5G와 폴더블 비메모리가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이 더졌냐라고 하면 11개월 선행 영업이익 컨센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즉 5G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향후 영업이익이 좋아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이 더뎠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는 거는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에서 이거밖에 안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실적인데,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상승이 이거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들을 2021년에 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종목은 두 번째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가장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 영상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게 바로 CIS 반도체예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글로벌 50%로 넘버원이었고 삼성전자가 2위에 차지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빠르게 지금 현재 MS를 넓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 이 CIS 반도체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2021년 현재 반도체 라인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의 CIS 반도체 생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D램을 생산하던 13라인 같은 경우에도 전환하면서까지 현재 캐파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바로 이 기사죠. 기존의 D램 라인을 생산하던 11라인, 13라인 같은 경우에도 CIS 라인으로 현재 바꿔가면서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향후 매출액이 증가한다라고 예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예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21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CIS 매출 추이가 어쨌든 꾸준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YY 기준으로 약 20%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CIS 매출액은 꾸준하게 전망이 좋다라고 현재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테스나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액의 약 60% 정도가 CIS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에서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가 SoC라고 하는 AP칩에서 현재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는 점, 2021년 삼성전자 현재 CIS 반도체의 대부분을 현재 테스나에서 담당하고 일부 LB세미콘에서 현재 담당할 예정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CIS 반도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테스나가 이수혜를 받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1년에 테스나를 정말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봐서 상대적으로 올해 수익률이 적었던 테마들을 살펴봤을 때 이 중에서 내년도가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OLED라고 볼 수 있는데요. OLED 쪽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를 추천합니다.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근데 조만간 이 영상을 한번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로서 많은 분들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00년에 상승폭도 굉장히 적었고 2021년에 상승폭도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조만간 영상을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선제적으로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과열 상태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2021년에 어떤 종목들이 좋아질지도 같이 한번 알아봤으니까요. 투자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